안녕 친구들. 날씨 더운데 어떻게 지내요? 많이 덥죠 요즘에? 오늘도 책 소개할게요. 전에 읽었던 내용에 뒤이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오늘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선의를 베풀었을 때 그 친구들을 위한 길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은 내 몸에 몇 방울 떨어뜨려 주어야만 남에게 묻혀줄 수 있는 향수 같은 것. 엘프왈도 에머슨. 자원봉사를 하거나 입원한 친구에게 병문안 가거나 쇼핑 도중에 문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품으로써 나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기도 한다. 비록 당연히 해야 할 의무나 일을 일부러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남을 위해 베푼 행동은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도 기쁨을 준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까?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아. 우정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적어 친구에게 보내주는 것도 좋겠지? 어떠세요, 여러분? 친구들도 이런 경험들 많이 있죠? 뭔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선물을 샀어. 그래서 그 살 때 기분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걸 받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런 생각만 해도 내가 너무 행복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 선물을 받고 친구가 엄청 뿌듯했어. 그럴 때 내가 그 행복한 마음이 몇 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들 친구도 한번 느껴보고 지금 옆에서 강아지가 올라오려고 해가지고 또 올려놓으면 한 마리가 또 올려달라고 싸우고 그럴까봐 저 아까도 사실 찍었는데 강아지들이 너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이 영상 듣다가 친구들이 졸릴까봐 효과음 났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럼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다시 찍고 있어요. 지금 3번째 찍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해야 될 일들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쌓여있거나 밀려있으면 너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근데 그럴 땐 어떻게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까에 대한 글이거든요. 한 번에 한 가지씩 보다 잘게 나누면 그 어떤 일도 결코 힘들지 않다. 헨리 포드.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 같고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쌓이기만 한다. 직장에서나 집에서 할 일이 태산 같아 숨이 막히고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처리해야 하나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씩 처리하고 하나하나 씻다 보면 산더미같이 쌓였던 서류와 그릇들이 줄어들고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일 때문에 전전긍긍한 대신 한 번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처리하자. 그러다 보면 다른 일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 이거 실감나죠? 특히 설거지 같은 것도 그래요. 막 몸이 너무 지쳐서 하기 싫을 때 자신하고 타협하잖아요. 오늘은 설거지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내일로 미뤄서 한꺼번에 하자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바로 정리 잘하는 친구들은 안 미뤄두고 바로바로 하잖아요. 그런 건 참 부럽기도 하고 저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때그때. 이번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목표를 세워서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글이거든요. 들어보세요. 분명한 목표.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리둥절할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엉뚱한 곳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요기 베라.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사는가? 아니면 일이 생길 때마다 부대끼며 사는가? 원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반면에 기회가 왔을 때는 그것이 계획했던 일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 기회를 받아들여 부딪혀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오늘 잠시 짬을 내 내가 늘 하는 일들이 내가 꿈꾸는 목표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자. 딴짓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때문에 내가 꿈꾸는 목표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건 아닌지,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돌아보자. 다음 글은 시련이 왔을 때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이 관점을 빨리 바꿔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느껴지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글을 읽어볼게요. 시련이 나를 키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보다 가벼운 짐이 아니라 보다 건장한 어깨다. 유태인 속담. 시련을 극복하는 일은 역기를 드는 것과 같다. 많이 해볼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 그 누구도 시련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다. 시련에 부딪혔을 때 그것은 나를 보다 강하게 단련시키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될 것이다.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서 나는 많은 걸 배웠고 그래서 지금 난 이만큼 강한 걸. 저도 이 글에 동감하는데요. 그냥 아무 일이 없으면 평탄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이런 시련을 겪음으로 해서 사람이 엄청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자꾸자꾸 뭘 배우고 성장하고 이런 게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이나 간접 경험도 좋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바들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훨씬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진짜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힘들면 그렇게 빠져 있을 그런 순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진짜 힘든 일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폭을 점점 키우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찾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계속 좋은 영상도 찾아보고 책들도 보고 이러면서 계속 연구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 자신이 커지자. 그래서 성장해서 큰 사람이 되고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일에 부딪히고 저도 부딪히고 그럴수록 나를 더 키워야겠다. 내가 큰 사람이 돼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목표로 그렇게 삼았어요. 그리고 또 배워야 할 게 세상에는 많기도 하고 또 다행인 게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를 배웠을 때 되게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뭔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웠을 때 그 배운 것들을 실행해 보려고 하고 그런 게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 얻어지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렇게 터득하고 또 내 삶에 적용을 해보고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또 현재 지금 상황에서도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마음을 다르게 먹었을 때는 진짜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관점을 빨리 바꿔주는 거. 정말 잘 안 되면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저도 되게 위로받고 싶고 그럴 때는 많이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또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딱 제 마음이랑 맞는 노래나 용기 나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저 자신한테 들려줌으로써 그렇게 회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이렇게 막히지 않는 뻥 뚫린 공간에 나가면 창의력이 이렇게 더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창의력이 더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은 밖에 나가서 걸으면 되잖아요. 둘레길 걸어도 되고 주변 이렇게 돌아도 되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약간 엄청 활발한 편이기보다는 약간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향인이 좀 더 많고 또 다른 기질도 많이 있긴 해요.
뭐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농담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조용히 있고 또 제가 조용히 있으면서 생각도 하고 정리도 하고 책도 보거나 강연들 듣거나 이러면서 좀 채워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글을 쓰거나 그래서 제 마음을 정리하고 그 가장 좋은 게 힘들 때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그딱 자기 객관화가 돼서 저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서 뭔가 부당한 일에 대해서 거론할 때도 적어서 다 정리를 해서 뭐 질문을 구하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기도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감성적인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 쓰고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을 써보는 게 좋을까 그렇게 하나씩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다음 글 또 읽어볼게요. 다음에는 미소의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원래 친구들은 다 예쁜 사람이지만 그 미소가 주는 편안함 있잖아요. 누굴 만났을 때 먼저 웃어주고 인사하고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동네에 이렇게 산책하고 있거나 그럴 때 어떤 예쁜 사람이 딱 웃어주면서 인사하면 그게 저는 딱 마음에 이렇게 보석처럼 박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하나에 예쁜 보석 하나가 박혔다, 상큼한 보석이 박혔다 뭐 이런 상상도 하고 그러면서 괜히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내용에 관한 건데요. 읽어볼게요. 미소의 힘. 즐거워서 웃는 때가 있지만 웃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때도 있다. 틴나탄. 억지로라도 웃을수록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생리학에서 증명한 사실이다. 과학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기분이 내키든 그렇지 않든 웃으며 사는 게 좋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웃음은 우리 뇌뿐만 아니라 근육을 자극하고 활력을 촉진시켜준다. 더구나 어느 누구도 얼굴이 그늘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바보처럼 보여도 좋아 자주 미소를 지을 것이며 미소를 지을수록 얼마나 즐거운 일이 생기는지 기대가 돼. 친구들 많이 웃으세요. 원래 예쁜 얼굴에 조금만 더 웃으면 훨씬 더 매력적인 거 알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버님 게일이셨던 친구, 또 강아지를 먼저 보낸 친구, 또 아들을 먼저 보내야 됐던 그런 친구들을 소식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뭐 각자 처한 상황이나 뭐 그런 관계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마음이 많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밥도 잘 챙겨 먹고 그러면서 너무 슬픈 상태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래도 같이 보낸 추억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치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슬픔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툭 얘기를 꺼낼 수 있었을 때 그때부터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을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는 일조차 쉽지 않지만 꺼내놨을 때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그렇게 치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한바탕 후련하게 진짜 엉엉 울어버리면 그 얼음이 녹듯이 딱 진짜 그렇게 묵은 채층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빠를 진짜 많이 좋아하고 그런데 아빠가 이제 나중에는 많이 아프시고 치료하다가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도 좋다고 했는데 그날 새벽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점점 안 괜찮은 상태가 있고 또 그런 상태를 혼자 치유하기 위해서 혼자
걸어다니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밤하늘 보기도 하고 노래도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생각을 했는데 아빠랑 같이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산책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같이 다닌 공간에 아빠랑 같이 다니는 아빠의 숨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내 마음에 아빠랑 추억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추억은 나랑 영영 함께하는 거다. 내 마음에 살아있다면 같이 존재로서는 같이 함께할 수는 없지만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있다면 이거는 영원히 함께하는 거랑 다름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제는 어떤 죽음도 예고가 없이 찾아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냥 내 인생을 하루하루를 마지막 하루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나 강아지랑 보내는 시간도 그렇고 점점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다시 오지 않을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글들에 대해서도 읽게 되다 보니까 관계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가까운 가족일수록 좀 더 어렵거나 이런 면은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면 감정이 딱 객관적으로 분리가 되진 않아서. 그런데 이제 좀 더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해요, 저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순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생각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왔지만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갈 거고, 그러니까 헛되지 않게 보내는 시간이 참 중요하구나,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랑 마주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과 마주하는 거라는 그런 글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중요하구나.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 나랑 이 시점에서는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인연관계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랑은 잘 맞고 친구 같다고 하지만 또 어느 순간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면 좀 서서히 멀어지게 되고, 또 친구들도 보면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그 생활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는 있어도 또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고 또 관심사가 크게 달라지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또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관심사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 위주로 가게 되고 또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더 가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수다스러워졌네요. 아무튼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